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0일 이번 영상에서는 시킹 알파에서 나온 카누에 대한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기사 제목은 카누 좀비 기업 챕터 11 파일링이 가능하다. 여기서 챕터 1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요. 챕터 11이란 미국 연방도산법에 의한 파산법, 뱅크럽시 코드 체계를 뜻하며 한국으로 따지자면 법정관리제도와 비슷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명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파산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요약 첫 번째. 카누는 연속적인 분기 순손실과 현금 소진으로 인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몇 분기밖에 남지 않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금을 조달하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금 소진율은 여전히 높아 파산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스닥의 최소 상장 규정을 준수하고 신규 주식 매수 매도를 보다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병합이 필요합니다. 자, 6월 10일 현재 카누 주가는 0.5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나스닥 상장이 되려면 1달러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몇 주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1달러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식 병합입니다. 본문입니다. 좀비 기업은 근본적으로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한 회사는 외부 자본에 의해서만 지속적인 관심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블랭크 체크 컴퍼니를 통해 나스닥에 상장된 지 2년 반이 지난 카누는 이제 현금이 몇 분기 사용할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카누는 최근 회계 2023년 1분기 실적이 약세론을 지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누 단기 생존 가능성은 연속적인 분기 순손실과 현금 소진으로 둘러싸인 현금 포지션에 힘입어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카누 생존 가능성이 제로다. 영업 현금 유출로 측정된 카누 분기 운영 부채는 1분기 말 현재 6,720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현금을 포함한 현금 및 현금 등가물 1,250만 달러에 대해 설정되었습니다. 강세론자들은 카누가 자본 조달 활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카누는 전환사채 발행과 1,500만 달러 상당의 신주 인수권 행사를 통해 4,8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채는 4월에 발행되었으며 1% 쿠폰과 함께 제공되어 2024년 6월에 만기가 됩니다. 두 거래가 1분기 중에 종료되었다고 가정하면 카누 현금 보유액은 6,970만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카누는 1억 5천만 달러의 ATM 패실리티와 추가 1억 5천만 달러 프리페이드 어드밴스 패실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진은 이를 통해 카누 유동성 포지션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좀비 금융과 불확실한 미래. 카누는 1분기 동안 현금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운영 풋프린트를 줄이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운영으로 인한 현금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으며 자본 지출은 1,8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카누는 2분기 동안 운영 비용이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본 지출은 1,0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계 모두 기간 후 최종 자본 조달로 인한 막대한 현금 보유액을 더 이상 자본 조달 없이 여름 말까지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본 지출을 포함한 카누 현재 분기별 현금 소진율은 8,560만 달러로 연간 약 3억 4,240만 달러입니다. 이 회사는 1분기부터 R&D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4,710만 달러, SG&A, 즉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46% 감소한 2,980만 달러로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누는 2022년 회계연도 2023년 연간 운영 비용이 25에서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총 운영 비용이 3억 5,420만 달러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카누가 조만간 좀비 상태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이 회사 향후 4분기 예상 현금 소진율은 상향식 현금 포지션은 4.9배입니다. 또한 회사가 역풍 없이 총 3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현재 운영은 여전히 1년 미만의 현금 상황에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주식 병합 및 주주가치 희석. 현금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전망은 2단계와 3단계 주문이 4분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5%씩 증가한 28억 달러 규모의 주문서와 대조됩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시티 시설에서 2023년에 2만 대, 2024년에 4만 대로 생산하는 경영진의 지침에도 위배됩니다. 결정적으로 생산에 도달하는 것은 카누 단기 유동성 요구를 막지 못할 것이며, 생산을 시작하는 것은 회사가 단순히 접근할 수 없는 현금에 대한 새로운 필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산이 시작되면은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도 카누가 접근할 수 없는 현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카누 시가총액은 2억 7,700만 달러로 현재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ATM 오퍼링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여름에 나스닥 최소 상장 규정을 준수하고 주식 매수 매도가 더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병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0.5달러였으니까 여기서 주식 병합을 해야 1달러로 가는 거죠. 그래야 나스닥의 상패가 되지 않고 주식 매수 매도가 나스닥에서 가능하고, 자, 현재 발행된 주식은 2021년 여름 이후 86% 증가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의 54%를 형성하는 1억 5천만 달러의 ATM과 함께 추가적인 현저한 증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면 또 다른 강세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카누 스토리를 보면은 더 많은 현금 소진에 대비한 주주가치 희석으로 정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누가 현재 가이던스 범위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비용 절감을 강조할 때까지 주식은 피해야 합니다. 챕터 11 파일링은 매우 현실적이고 극명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더욱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고, 이 역배열 상태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매수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기사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차트가 역배열, 이평선 역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어디까지 더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는 좀 멀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증자, 감자, 자본 잠식에 있는 회사는 회사가 언제 파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기사에서 ATM 오퍼링이라고 나왔었는데, ATM 오퍼링은 at the market 오퍼링으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활용하는 주식의 후속 공모 유형입니다. ATM 오퍼링에서 거래소 상장 회사는 새로 발행된 주식이나 이미 소유한 주식을 지정된 브로커 딜러를 통해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 2차 거래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판매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ATM 오퍼링은 테슬라에서도 2020년에 했었네요. 자, 그러면 카누가 이 어려움을 딛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